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쥐소미아가 파기 방향으로 이제 문팔육 집단이 몰고 갈 듯합니다. 속보에 의하면.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뭐 쥐소미아 파기를 피해 보겠다는 또 제스처를 이제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예. 일본에 건너가서 좀 했었죠. 예, 지난번에 뭐 한일 의원 연맹이라고 그러죠. 네네. 가서 이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왔는데 애를 쓰고 왔어요. 뭐 애를 네. 썼어요. 근데 네. 일본 가서 무슨 말 했어요? 거기 이제 간 사장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네. 또 뭐 전혀 문희상다운 또 이제 대안을 한번 슬쩍 저쪽 일본 측 가와무라 다케오라고 하는 네네. 일본 측 한일 연맹 간 사장한테 네네. 이게 이제 대부분 폭도 판결 있죠. 징용 문제에 네네.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뚱맞게 한일 양국의 기업과 네.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고 네네. 그걸로 이 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판결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법을 무시한 발언을 했는데 예, 법을 무시한 발언이죠. 그걸 이거. 이제 아마 아베 수상한테 간 사장이 기팀을 해서 보고를 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관심은 있네. 예, 그 일본 사람들 특이한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소리 할 때 일본 사람들은 그거 검토해 보겠다. 관심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우리 저기 뭐 이제 지소미아 문제가 되니까 아베의 입장을 혹시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희망 섞인 그런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을 우리 또 언론들이 막 했어요. 이 문희상 이거 가지고. 이 가지고 이제 근데 예예. 이제 간 사장은 뭐 이 나쁘지 않은 네네. 좋은 게 아니고 나쁘지 않은 방안이니까 아베한테 한번 보고를 하고 아베는 그래 그럼 한번 보지 뭐 관심은 표명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나쁘지 않은 뭐 그럴 듯한 제안이다 예. 할 때는 웃기지 말라 그 소리거든. 그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문희상이 왜 웃기는 이게 제안이냐면 법원이 말하자면 우리 그 제정신에서 징용 된 사람들하고 일본 기업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선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판결해줬죠. 뭐. 대법원 법원이 그러면 이게 자 다른 농담으로 하자고 제가 조 박사님한테 네. 돈 받을 게 있어. 예. 뭐 100원 있다 치고. 100원이 100원 아니야. 뭐 1,000만 원 있다 합시다. 아니 1,000만 원 넘겠다. 아니, 천억. 뭐 아니 좀 조전하잖아. 천억. 대학 교수답게 한 1억 합시다. 1억 돈 받을 게 있는데 네. 조 박사님 광팬이 옆에서 나서서 야 그래서 법원에서 조 박사님한테 내 채권 1억 있다고 판결을 해준 거야. 근데 광팬이 나서서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조 박사님한테 돈 받지 마라고 하면 저는 무슨 짓을 할 거냐. 광팬한테 일단 받아. 그다음 조 박사님한테 또 청구해. 그렇죠. 아니 법원이 판결해 놓은 걸 어떻게 뒤집겠다는 거야. 난 문희상 이 사람 이해가 안 가.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죠.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건 뭐냐. 거지근성이에요. 그렇죠. 나 문희상 씨 이렇게 거지근성 있는지 몰랐는데 아니 기업이 봉이냐고. 한국은 또 무슨 뭐 국민은 봉입니까? 글쎄 성금 내는 사람은 봉이야? 그러니까. 아니 법원 판결에 하면 일본 기업이 채무를 갖고 있다며. 그렇지. 그러면 일본 기업한테 받아야지 왜 한국 기업이 같이 해서 기금 왜 만들어? 그렇죠. 기업이 봉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법원 입법 수장이니까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헌재를 보내든지 어딜 보내든지, 보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야 돼요. 지금 문재인한테 또 얻어맞잖아요. 나 참 문희상 저 사람 나이 들수록 이상해. 지금 공수처법안하고 저기 연동형 뭐 비례대표 제안으로 해가지고 전혀 뭐 헌법 체계나 법률 체계 다 무시하고 그냥 그거 다 받아가지고 지금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뽑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냥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타협하고 결탁하고 하는 말하자면은 그런 방식으로 매선 대법원 지금 이제 국회의장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문해상의 이런 개발질은 논외로 하고 예, 예. 이 지소미아 파기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일 삼각, 뭐 지금은 이제 삼각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뭐 협력체제. 협력체제라고 군사 협력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각 협력체제에 대한 혹은 동맹화에 대한 원천적인 거부죠. 이거 옛날에 문재인이가 당선되자마자 베이징 쪼르륵 달려가서 시진핑한테 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 자기는 거부하겠다라고 그때 약속했었죠. 그게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강경화 장관하고 두 외무부 장관이 이 삼불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겠다고 지금 지소미아 파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갇혀서 죽지.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정치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중국이라는 건 반문명 국가잖아. 지금 뭐 그리고 전체주의 반동 국가고.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이 주도하는 문명 세계, 현대 네. 문명 세계,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네. 세계 시장 질서로부터 이탈해서 그렇죠. 중국에 들이대겠다는 소리잖아 이게. 친전체주의죠. 뭐. 친전체주의. 그렇죠. 탈문명 친전체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한자로 포함해서 그냥 국가로 지칭해서 뭐 탈미접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탈문명으로 해서 접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소미아 파기의 첫 번째의 본질적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 한미일 삼각동맹 파기하고 네. 그 다음에 탈문명해서 전체주의 쪽으로 가겠다. 전체주의 진영에 들이대겠다 그리고 한국을. 마지막 저기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지소미아 파기의 두 번째 본질적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의 정치적인 결과는 네. 세상 온 천지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문재인 586 정권은 그 일종의 뭐라 그러면 전체주의에 죄송합니다. 저 일본말로 할게요. 전체주의 시다바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가 그걸 이제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셀프 인증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든창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은 북한 간첩일지 모르겠다.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과 다름없이 취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1년 전쯤에 했거든. 그리고 고단 체항이 겨는데 이게 이제 온천하에 미국뿐만 아니라 온천하에 자기 스스로 그걸 판명해 보인 거예요. 그 셀프 인증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첩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거를 그렇죠. 셀프 인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려면 이제는 이제 예, 그게 예, 우리는 문명국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소미아 파기의 본질적 의미 두 번째는 간첩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셀프 인증하는 것.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동맹국이라고 하고 동맹이 자유민주 동맹의 문명의 동맹인데 이게 우리 이 민주공화국의 대의제에 대한 정부 이런 게 아니고 대의제를 역용해서 거기에 동맹국이 침투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또 문명의 선택을 문명에서 친전주의로 가서 세계 정치까지 판도까지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판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문재인 586 집단을 볼 때 당연히 이거는 동맹국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자유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그런 정부가 아니라 이 동맹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역용해서 그걸 악용해서 침투한 간첩과 다름없는 자들. 그렇죠. 이라고 미국이 이제 견적을 내게 된다. 고든차이의 이야기가 예. 단순히 고든차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그런 프레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백해무익한 건데 네. 이런 백해무익,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이라고 한다면 네. 백해무익한 거거든. 자기들 권력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이걸 왜 하냐? 왜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바락바락하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주사종북, 숭중, 친전체주의를 지금 노골적으로 내걸은 정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베이징이나 평양에 의리를 지켜야죠.
의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뭐가 좀 계산서가 복잡하게 베이징이나 왔다 평양과 갔다 한 거죠. 계산서가 복잡하게 엮여 있네. 아주 뭐 북한 저 평양하고는 몇십 년 얽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중국 이후에는 또 한 몇 년 동안 중국하고 우리 왜 통진당 해산될 때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칼럼에 쓰고 그랬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제 종북이라고 하는 혹은 유사 간첩질 혹은 간첩질 네네. 자체가 굉장히 이 활로가 줄어드니까 그 다른 방식으로 소위 말하자면 친중, 순중으로 바뀌어서 열심히 그 주사파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당겼어요. 그러니까 뭐 한 적어도 중국과는 한 6, 7년,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나오고 난 뒤에 그리고 그 평양하고는 뭐 30년 이상 혹은 뭐 6, 70년이겠죠. 그거와 관련돼서 그쪽이 지금 전체주의 블록 그 베이징하고 평양에 우리도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약속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뒤에 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그렇죠. 베이징 평양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려면은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소미아를 파기를 안 하고 그냥 유지하게 되면 베이징 평양을 배신하면서 굴욕적인 굴욕이죠. 자세를 취하는 거가 되고 그러니까 의리나 굴욕이냐. 근데 뭐 결과는 의리냐, 마찬가지인데 굴욕이냐. 어리냐 굴욕이냐 그게 샌드위치가 돼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이제 북한학하는 어느 좋은 교수가 그 이제 그 어디야 그 김정은이가 이제 그 트럼프 만난다 그러고 뭐 그럴 때. 왔다 갔다 하고 뭐 저기 평창 올림픽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럴 때 그 교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한테 야 저거 평양이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거 굉장히 그 망할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요새 문재인 586 집단의 행태를 보면 서울이 베이징 평양은 하나 워싱턴 하나에서 서울이 대한민국이 한쪽으로는 북한 중국 한쪽으로는 미국 이 양쪽 사이에서 문재인 586이 왔다 갔다 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그런 수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싱턴은 약을 올려서 결국은 지쳐 떨어져 나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항복을 해야 뭐가 정리가 될 거고 평양 베이징은 이리저리 우리가 지금 책임지지 못할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뭐 해놔가지고 걸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안 지키면 잘못하면 골로 갈 것 같으니까 해코지 당하죠. 해코지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이게 사실 안 믿어지거든.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이게 주사파고 문재인이고 586이고 간에 지소미아 파기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짓을 저지른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짓 저지르냐? 그것도 가장 조잡스러운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표로 한번 정리해봤잖아요. 그렇죠. 표 한번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만약에 문팔력이 의리를 선택한다, 즉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한다. 그러면 베이징 평양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까? 지금 베이징 평양은 미국하고 거의 지금 일대 지금 결전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전쟁 상태입니다. 근데 총알은 문재인이 네가 받아라. 총알바지가 되는 거야. 문팔력 보고 총알바지 하라는 소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 이쁘네. 총알바지 잘하고 있네. 오케이. 문일병 참호 속에서 몸에 벌집이 되도록 총알바지 하시게.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해. 네가 총알바지 하는 동안 우린 좀 시간 좀 벌게. 뭐 홍콩도 골치 아프고 또 뭐 핵 문제를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 입장이 다 정리가 되고 하는 사이에 네가 총알바지는 네가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586이 이번에 의리를 지켜서 그러니까 평양과 베이징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지소미아 파기를 진짜로 결행한다면은 이건 평양과 베이징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해주는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거네. 근데 별로 고마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흉악한 놈들이라. 그렇죠. 이제 미국 이제 이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 미국이 있는데 그 트럼프 미국과 우리 문팔육이 아마 이제 충돌하는 패턴으로 뭐 그러겠죠. 뭐 국내에서는 지금 퍼펙트 스톰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동안에 이제 저 사람들이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게임은 지금 개별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동시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미중 문명 전쟁, 문명 전쟁, 미국에 의한 북한 압박,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이 국내 지소미아 뭐 이런 문제를 둘러싼 문팔육과 미국 사이의 문제,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포커 칠 때 패를 들고 있고 위너, 예, 예. 위너에 대해서 세 게이머가 지금 까부는 거야. 서로 한 놈은 완페어 들고 한 놈은 투페어 들고 뭐 그러면서 한 놈은 나 플라우스 잡았다 그래서 설치는데 실제로 상대방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진핑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평양은 예. 야 제인아 네가 깔아.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먼저 주고. 네가 먼저 주고 그거지. 그러니까 워싱턴은 지금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 이제 지소미아 파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형식적이나마 이때까지 동맹국의 정부로 이렇게 대접을 해왔는데 예. 딱 그 선을 넘게 되면 이걸 제거 대상으로 취급을 하게 될 그렇죠. 거라고요. 거의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인 혹은 역사적인 유대, 가치 동맹, 군사 동맹, 경제 동맹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소위 대한민국의 예. 대통령이 갑자기 거의 간첩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역사적 반동인 문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반문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그것이 가지는 지정학적인 혹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든 혹은 세계 정치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마 직접 통제하겠죠. 제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마 제거 대상으로 볼 겁니다. 뭐 이제 제거를 하는 방식을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이제 앞으로 전개될 그런 거죠. 문제였었죠. 근데 이제 거꾸로 만약에 문재인 586 집단이 지금 바짝 쫄았어. 그 겁이 확 났어. 그래서 굴욕을 감수하고 역시 안보를 생각하니까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돼야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베이징과 평양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까? 베이징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주권 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시일 수도 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진핑은 아마 지금 하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이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살 곳일 거예요. 그리고 주권적인 이 군사 요소나 이런 부분은 해코지를 하고 카디즈 막 왔다 갔다 다닐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우리 땅이야, 응? 가보지 마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해코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북한은 또 이스칸데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저는 그 정도는 해코지가 아니고 진짜 해코지는 뭔가 결정적인 데이터를 미국 쪽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거기죠. 혹은 결정적인 해코지는 뭐냐면 자기들의 다이렉트 컨트롤을 더욱더 잘 받는 진짜 간첩스러운, 진짜 종북스러운 그룹을 움직여서 문재인을 공격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분열, 저쪽 진영의 내부 분열이 심각해질 이게 거라고.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요번에 문재인이 굴욕적으로, 쟤들 용어로 굴욕. 문재인 586 집단이 쟤들 용어로 굴욕적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걸 결정을 하면 그렇죠. 심지어 김정은이 일정한 데이터를 까버린다든지 혹은 이 한국 사회에 있는 진짜 간첩스럽고 진짜 종북스러운 집단을 왕창 내세워 갖고 내부 총질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그래서 정치 위기를 스스로 촉발시켜버리는 그렇죠. 이런 막가파식 해코지를 할 거다. 자해를 할 거다. 그게 사실은 이제 해코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문팔육 세력이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가 있어요. 공포스럽겠지.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세력들이 사실은 연합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라디칼한 집단은 직접 지금 예컨대 지금 이 지소미아를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해서 합류를 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적당한 관계로 우리 소위 친전체주의 진입에 주저하게 되면은 이제 평양과 베이징으로부터 해코지가 올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저 세력의 다양한 성분들이 분열됩니다. 분열되죠.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586 집단 입장에서는 자기들 내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거나 예. 플러스 평양과 베이징이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안희정 같은 경우 밑으로 날아간 거 이런 것도 다 음모로, 그렇죠. 음모로 보일 거라고 그렇죠, 당연히. 또 음모라는 시중 소문도 많고 많고. 그러니까 그 이제 루머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스캔들 추문 이런 데 대한 데이터가 퍽 터져 갖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지에 몰리는 이런 거가 있지 않을 거라는 원천적인 공포가 문팔육 집단이 베이징과 평양에 대해서 갖고 있을 거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이 정도의 자기 내부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현실적으로 시야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문제를 이렇게 안 끌고 갔겠죠. 근데 지금은 왜 우리 옛날에 카산드라 크로스라고 하는 다리 예. 서편에 나오는 거, 그 영화 지금은 이제 하루 남았어요. 카산드라 예. 무너지는 다리에 딱 지금 하루 남기놓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NSC에서 아마 그걸 최종 결정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갈 거고 아마 굴욕 문팔육이 중국과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네. 고지를 당하고 내부 분열을 하는 막 그런 방식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주소미아에 안 남아 있을 거다. 안 남아 있을 결국 거다. 나갈 거다. 결국 어리를 지킬 거다. 예. 그러니까 평양과 베이징에 대한 베이징, 의리를 지킬 거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은 문팔육 집단의 선택 포인트는 예. 워싱턴의 제거 대상이 될 거냐, 될 거냐. 의리를 지킴으로써, 그렇죠. 혹은 의리를 배신하고 굴욕을 함으로써 관리 이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굴욕을 함으로써 평양, 베이징의 보복 대상이 될 거냐. 그렇지 보복 대상. 맞아, 그렇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얘들 입장에서는 평양, 베이징의 보복 대상이 되니까 훨씬 더 무서울 거야. 워싱턴은 어떻게든 뭐 국민 지지율만 유지하면 어떻게든 달래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미국 애들 그냥 적당히 사탕 발림으로 이야기 잘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죠. 예. 애들 그런 애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이 상황이 이렇게 참 구도가 그렇게 잡혔지 지금. 구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조중동 한국당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지소미아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두둔을 하고 문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비판을 할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둔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바가지를 써야 되냐 반미 선동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사치 트럼프한테 결국은 우리가 바가지를 왕창 써야 된다. 왜 이래야 되느냐. 네, 그에 대한 책임은 문한테 묻는 것보다는 그냥 불특정 다수 대한민국 전체에다 묻는 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둔비에 대해서는 반미 선동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 두둔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간사한 악마의 혓바닥에 두 가닥이잖아. 그렇죠. 혀가 둘로 돼서 두 소리를 하거든 동시에. 그렇죠. 이런 전략을 취할 거예요. 이런 전략 취해왔고. 그런데 이러면서 이들이 말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이들이 말하지 않는 거는 세 가지는 말을 안 해요. 뭐냐면은 그 첫째는 이제 본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소미아 파괴 본질적인 측면, 즉 이거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원천적 거부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그냥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메인 팀으로 안 내세워.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재인 586 집단이 미국 조야와 세계 전체에 대해서 간첩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셀프 인증 사건이다. 이 얘기 안 해. 뭐 교수들이나 칼럼이나 이런 데서 슬쩍 숨겨서 나오겠죠. 숨겨서 나오지. 그 얘기는 조중동이나 한국당이 내놓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미국은 문재인 586 집단을 동맹국의 정부가 아니라 동맹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서 침투한 간첩과 다름없는 자들로 취급하게 될 거다. 이 얘기 잘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겁나죠. 겁나서 안 한다고. 그래서 이게 참 이 진실이 다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진실이 가려지는. 자, 그러나 우리는 가려진 진실을 또 파헤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조중동 이런 데 의하면 요번에 지소미아를 파기를 안 시키려고 이제 미국이 몸이 달아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정신 승리만 하고 있어. 희망 고만 하고. 이게 있고. 왜 정신승리예요, 근데? 뭐냐면은 예. 미국을 장사치, 트럼프를 장사치로 보고 예. 미국은 그런 상업적인 이익에 따라서 국제정치나 동맹을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우리 자존심을 짓밟고 예, 예. 그런 놈들이다. 쌍놈 취급하는 거죠, 뭐. 예. 근데 사실은 참 쌍놈 취급해서 될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인 나라고 지완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지소미아 파기에 뭐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의 군사적인 의미나 이런 부분은 지금 미국의 미중 전쟁이나 동아시아 전략,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뭐 조정동이 막 부각을 시키고 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의 국내에서 미국 국내 여론이나 혹은 민주공화당 혹은 자유세계 전체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선명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컨센서스를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문명에서 반문명으로 혹은 친전주의로 확실히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 미국의 행동은 사실 프리엔드를 갖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미국에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과 하원 외교위원장과 그렇죠. 와가지고 야, 너희 지소미아 이건 좀 파기하면 안 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586 집단이 지소미아 파기라는 안보 자해소동을 저지르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조야 전체, 민주당 공화당 전체, 학자, 언론계, 미국 일반 시민까지도 야, 쟤들 좀 굉장히 이상하고 위험한 집단이다. 정말 위험하다. 간첩스러운 자들인 것 그렇죠. 같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반도 손절매 할 거냐? 아니면 권력을 어떻게든 할 거냐? 어떤 근본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조야가 이제 그런 상태로 합의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달라지죠. 그 합의를 모으기 위해서 그 거물들을 막 보낸 거야. 그렇죠.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어. 일종의 이제 합의 도출 명분 축적이거든. 예. 근데 그걸 두고 조중동이나 우파 유튜버란 자들이 나서 가지고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막으려고 몸이 달아서 나 이거 참 몸이 달아서 그다음 진짜로 동맹국에 말이야 5배 6배 바가지를 씌우냐 뭐 이러면서 이제 댕댕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왜 작년에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예, 한 분 뭐 내 사람 후배기도 한데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철희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방위비 협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무슨 문제가 있었냐? 예, 무슨 문제였죠? SCM에서 이제 방위비 협상 그 회의죠. 그게 회의죠. SCM. 예. 거기에서 이제 작년에 어떻게 미국에서 아마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 되는 돈을 제시해서 이것만 받았으면은 5년을 가지고 5년이 갈 수 있었어. 5년을. 근데 우리 내부에 이제 문팔육 집단의 그 리미트가 1조다. 1조 안 넘기겠다. 1조 안 넘기겠다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계속 하면서 1조 간신히 넘겨서 아마 1230 그러니까 1조 뭐 700억인가 뭐 좀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했는데 그 마지막에 1230억 가지고 하냐 안 하냐 해서 제가 작년 그렇죠. 이맘때 야 1230억을 5천만 명 인구로 따져보면 인구 한 명당 2,000원이다. 너 고등어 냉동고등어 한 마리 값이다. 너희 지금 국민의 안보가 국민 한 명당 냉동고등어 한 마리 값이냐. 너희 그런 거 갖고 미국 비호상하게 하고 자존심 꺾지 마라. 이 멍청한 놈들아. 이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 그게 이 문제를까지를 예상을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캠페인을 할 때 자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은 달라졌다. 그리고 각 그 미국과 연계된 동맹이든 아니면은 뭐 군사 협력을 하든 상당한 비용들을 견본해야 되겠다. 같이 물어야 되겠다라고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되고 난 뒤에 문 정부한테 요구한 거는 1조 3천억밖에 안 됐어. 그때 덥석 물었어야지. 그러면 이제 5년이 유효하니까 1조 3천억으로. 근데 그거를 1조로 하겠다고
1조 이하로 하겠다고 난리를 얼마나 펴면서 약을 올렸어요. 1년 단위 재협상으로 끊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년짜리 가격으로 퉁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예. 그걸 1년으로 끊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대 그 박철희 무슨 교수가? 교수요? 박 교수님이 그런 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협상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 작년부터. 그때 그 2조 3천억 그냥 들어주고 5년 했었으면 되는 걸 왜 그렇죠. 그랬냐. 어. 박 교수님이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학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정부의 상황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음모론적으로 봐. 좀 그렇게 네, 저는 왜 볼수 있는 그러냐면 게, 네. 이게 작년 고무렵이 바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폭도 대법원이 저거 했을 무렵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게 뭐죠? 징용 그 판결. 징용 판결. 그러니까 징용 판결로 한미일 공조체제 깨는 거 하나 복선 깔아놓고 그걸 깔아놓고 그 다음에 방위비 협상 이게 이제 2019년 11월에 다시 할 때 그때 진짜 깨겠다라고 해서 공조 또 하나 깔아놓고 두 개를 그때 시한폭탄을 심어놓은 거야. 이놈 그렇죠. 이자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한미일 공조체제 나아가서 한미 동맹을 2019년 12월에 깨겠다라는 블루프린트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음모론을 전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모론적 추정을. 그리고 이러한 그 블루프린트를 만들 때 베이징과 평양과 밀접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뭐 그게 저의 음모론적 추정이에요. 사실 같은데요. 학자로서 구도를 보면은 예. 그런 것 없이 그야말로 고등어 한 마리, 냉동 고등어 한 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투닥거렸던 게 투닥거리고 트럼프 약을 그러면서 올려요? 5년을 1년으로 단위를 일부러 축소한 거는 이미 1년 후,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시점, 2019년 시점에서 한쪽으로는 그 강제징용 판결을 갖고 반일 캠페인 벌려서 국민들 여론 쫙 깔아놓고 그걸 빌미로 해서 반미까지 한미동맹 파괴까지 몰고 나가겠다라는 지소미 약근도 있고 예 블루프린트를 그때 만들어서 두 개의 시한폭탄을 그때 심은 거다. 작년 말에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심어줬고 다른 하나는 이 그 이제 그 지금 방위비 분담을 1년 단위로 재협상하게 하면서 미국 자존심 팍팍 긁어서 심어놨고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지소미아 파괴하겠다고 하는데 실은 그게 룰루랄라가 안 된 거죠. 안 그동안 됐죠. 세상이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사실 난 문재인 586 같으면 지금 지소미아 하고 싶어 사실은. 이제 근데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잖아.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렸죠. 예, 왜냐면 베이징 평양이 눈 부릅뜨고 있는데 베이징 평양이 지금 문재인 586한테 던지는 한마디가 있다면 딱 뭔 것 같아. 한번 좀 교수답지 않게 말씀해 보시오. 야 쫄지 마. 그냥 지소미아 끊어. 그리고 그 전 세계에다 통보하고 자 우리 쪽으로 와라. 딱 그 얘기겠지 뭐. 역시 교수답게 표현해.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저 같으면 쫄지 마. 닥치고 파기. 닥치고 파기. 닥치고 파기. 쫄지 마. 우리가 있다. 닥치고 파기. 그게 지금 베이징과 평양이 문86 집단에게 매일매일 발신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닥치고 파기하라고 하는 뭐 해코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뭐 너희들 죽었어라고 하는 이제 동시에 미국한테도 야, 협상 안 하겠다 그러고 최선희가 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홍콩 문제가 있으니까 워낙 그거 한데 이미 아마 엉큼하게 야 너 삼불 저기 합의했지? 그 약속 지켜 그냥 뭐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정말 미국의 뿌리를 보면 이게 영국서 건너온 앵글로색슨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근데 앵글로색슨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잘 몰라 사람들이.